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44쪽부터 149쪽을 공부해 볼 거고요. 자, 교과서랑 필기도구 그리고 바른 자세, 집중하는 눈빛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교과서를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첫 시간입니다.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 알아볼 거예요. 자, 교과서에는 지금 청소하는 사진이 나와 있네요. 청소하는 장면이에요. 자, 왼쪽부터 살펴볼까요? 책상을 둘이서 같이 옮기면서 바늘 가는데 실 가는데 우리도 청소를 함께.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들의 사이를 바늘과 실 이렇게 짝꿍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비지라는 여자친구 볼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교실은 깨끗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좋아요. 그 뒤에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여자친구 볼까요? 교실 청소는 누워서 떡 먹기지 라고 했네요. 그만큼 쉽다라는 이야기고요. 선생님 식은죽 먹기라는 표현도 선생님이 자주 썼었죠. 맞아요. 수학 마지막 시간이랑 그리고 국어 첫 시간은 누워서 떡 먹기, 식은죽 먹기라고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남자친구가 얘들아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 우리 조금만 힘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여자아이가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과 함께 교실 청소를 하니 어느덧 어지러진 교실이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반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를 하면서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종종 속담을 쓰시죠? 선생님은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 속담을 왜 쓰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속담들이 있는지, 그 다음 시간에는 속담에 관련된 글도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속담 사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식은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니까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작이 반, 절반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겨볼게요. 속담 나무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부침 11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6개의 사과인가요? 잎인가요?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아는 속담과 그 뜻을 적어서 한번 붙여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 선생님 영상 보시면서 꼭 해보시고요. 나무가 너무 휑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채워주시고 선생님은 여기 선생님이 아는 속담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피읒, 티읒, 피읒, 희응 순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 선생님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말을 예쁘게 해야 듣는 말도 예쁘게. 말을 서로 예쁘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말을 하면 나도 미운 말을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맘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낫은요 이렇게 농사 도구인데요 기역자 모양이에요. 그것을 놓고도 기역자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 눈앞에 정답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살짝 무식하다.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아주 튼튼한 돌다리도 우리가 조심조심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모든 일에는 조심성이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리을은요,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았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리을로 시작하는 속담이 없는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각이 났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속담이 있죠. 드디어 생각이 났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관습이나 그런 규칙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라야 된다.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생각이 났네요. 자, 그다음 미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천냥은 옛날에 그 돈 단위인데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곱게 그리고 좀 기분 좋게 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의 힘, 말의 힘을 뜻하는 거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은요, 흰 종이 한 장이에요. A4 용지. 어제 수업에선가 선생님이 A4 용지 그 전자저울에 이렇게 됐었는데 수학 시간에 1.5g인가 나왔었거든요. 1.5g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가벼운 그 종이도 같이 들면 덜 무겁대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같이 힘을 합하면 더 쉽다라는 이야기, 협동의 중요성이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이미 잃어버리고, 왜냐면 외양간은 소집이에요. 소가 머무는 그 곳인데 그곳이 이렇게 좀 허술해서 소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소를 잃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소집, 외양간을 수리하는 거죠. 늦었다. 때가 늦은 것을 뜻하는 거고요. 엄발에 오줌 누기. 겨울에 너무 추운데 발이 꽁꽁 얼어버렸어. 거기에 내가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하면 그 오줌의 온도로 잠깐은 원발이 따뜻할 수 있겠지만 곧 거기에 있는 오줌도 얼어서 더 추워져요. 발이 더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잠깐은 괜찮을 수 있지만 멀리 보고 나면 좋지 않은 거, 엄발에 오줌 누기. 가까이만 보고 멀리를 보지 못할 때를 뜻합니다. 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 저쪽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화풀이를 할 때 좀 안 좋은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괜한 데에 화풀이하는 경우죠. 그리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팔 심은 데 팥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티끌 모아 태산이다. 조금 모으면 산이 된대요. 티끌은 먼지잖아요. 먼지를 조금 계속 모으다 보면 산, 그리고 그냥 산도 아니고 큰 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으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그것이 큰 결과물이 된다. 작은 것이라더라도 모으다 보면 큰 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 라는 뜻은 옛날에 평안감사는 굉장히 평안도의 높은 지위, 관리자예요. 그런데 그 자리도 나는 못하겠어. 난 그거 나의 성격이랑 안 맞아. 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더라도 내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여러분 같죠? 선생님이 하나만 말해도 열을 아는 거, 똑똑하다, 이해력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를 말해도 열을 아는 여러분이랑 같이 그러면 교과서 수업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꼭 이거 해서 붙여주시고요. 147쪽에 보면 한번 선생님이 만화를 말로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딱 등장을 했어. 와, 여러분 교실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청소를 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청소를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운데 같이 나눠서 하니까 쉬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잘했어. 여러분들이 드디어 협동의 의미를 알았군요. 칭찬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럼 여러분 협동에 대한 속담, 같이 이렇게 하면 쉬워진다라는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면서 국어 수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그 뜻은요. 어떤 일이든지 나눠서 하면 쉽다라는 이야기고요. 국어과 바꾸어 쓸 수 있는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열이 낫다. 이런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지만 여럿이서는 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손바닥 한 개 가지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두 손바닥이 만나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 속담이랑도 뜻이 얼추 비슷하니까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속담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담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어떤 국어사전 포털 사이트에 선생님이 그 어학사전 들어가 보니까 등재된 속담이 10,0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속담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는데, 전해오고 있는데, 왜 쓰고 있을까? 왜 생겼을까?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드디어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3번. 속담을 사용한 상황들을 보고 왜 사용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글을 쓸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글. 일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다양한 글에서 속담이 활용이 됩니다. 영준의 가족은 이삿짐 싸는 차례를 서로 다르게 생각했대요. 맞아. 이삿짐 쌀 때 이렇게 싸야 되나 저렇게 싸야 되나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할머니와 이모께서는 깨지기 쉬운 항아리나 요리그릇부터 싸라고 하셨고, 삼촌께서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부터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공이 많으면,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처럼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아 시간만 흘러갔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상황을 너무 적절하게 속담으로 잘 표현했다. 그치? 자, 배에서 노를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저으면 이쪽으로 갈 텐데 계속 이쪽으로도 젓고, 여기 뒤에서 사공은 또 이쪽으로도 젓고, 여기 뒤에 있는 사공은 이쪽으로도 젓고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리더, 이끄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삿짐을 빨리빨리 싸서 끝내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이끄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속담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글을 쓸 때 속담을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글을 쓸 때 속담을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상황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렇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너무 명쾌하고 눈에 딱 보이죠. 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상황이구나.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요. 자, 교과서 이렇게 넘기셔서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서로 말을 주고받을 경우를요. 윤경아, 내가 청소 도와줄게. 아, 괜찮아, 우진아.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야,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고 해서 우리 짝이니까 함께 하자. 그래, 너무 재밌는 말이네. 그래, 같이 하자. 이런 경우래요. 속담을 활용하면 좀 분위기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냥 딱딱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 속담을 소스처럼 팍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분위기가 풀리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흥미롭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교과서 뒤에 쓸까요?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속담을 사용하면 재밌다. 재밌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울 내용 정말 쉬워요 하는 것보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식은죽 호로록 먹는 거예요 라고 하면 좀 더 쉽고 말에 그런 리듬감이 생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다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친구들이 바른 몸가짐으로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옛날 사람들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라는 속담을 씀으로써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옛사람들도 이렇게 속담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속담이야. 옛날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속담을 활용을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좀 신뢰성 있게, 설득력 있게, 신뢰 있게, 좀 믿음직스럽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적어볼게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속담을 사용하면 설득력 있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이거와 같습니다.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은요. 어쨌든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쉽게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하하하하 아까 웃었잖아요. 재미있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서 쭉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이용해오는 보편적인 생각이 속담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9쪽에 속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그 밑에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속담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야,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친구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됐어. 너가 말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말 예쁘게 못하겠다. 말 좀 예쁘게 해줘 라고 하는 게 보다 내가 생각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랍스터를 선물을 받았어. 랍스터를 먹게 됐는데 선생님은 랍스터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못 먹었어. 그랬더니 가족들이 병영이는 랍스터도 못 먹네 하면 선생님은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죠 라고 하면서 저는 남들이 다 좋다는데 저는 이게 제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또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속담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을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있지만 아까 10,000개가 있다고 했죠. 10,0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속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속담, 그리고 좀 생소한 속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속담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식은 죽 그리고 누워서 떡 잘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수업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